인더스트리 리더를 만나 투자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윤자경입니다. 김환기, 이우환, 쿠사마 야요이. 미술 애호가가 아니라도 어디선가 한 번쯤 들었을 이름들인데요. 이들 대가들의 작품을 나도 수십만 원, 수백만 원으로 사고 또 팔 수 있습니다. 오늘 모신 분 미술품 공동구매 플랫폼 아트앤가이드를 운영하는 열매컴퍼니 김재욱 대표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열매컴퍼니 지금 아트앤가이드라는 미술품 우리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하고 계신데 공동구매 플랫폼 하니까 다 알기는 알겠는데 이게 미술품이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어떻게 투자 구조가 되는 건지 한번 찬찬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일단은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유명 작가의 미술품을 먼저 회사에서 선매입을 하고요. 네. 그리고선 이제 소유권을 분할을 해서 그 일반 대중들한테 이제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합니다.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공동 구매를 할 때 수수료를 받지는 않고요. 저희도 이제 한 5에서 10% 정도는 전체 한 5에서 10%는 이제 회사가 보유를 하고 90에서 95% 정도를 일반 대중들한테 판매하는 그런 형태로 공동 구매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크라우드 펀딩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비슷한 그 프로세스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네, 좀 비슷한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유권을 어떤 지분화된 어떤 증권으로 만들다거나 그러진 않고요. 저희는 말 그대로 공동 구매를 합니다. 그래서 그 실제적으로는 이제 작품 한 점을 그 여러 사람이 소유하는 형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공동 소유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또 회사가 같이 또 참여를 하게 되는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자기 포션이 더 많이 들어가는 게 어떤가요? 이게 유리한가요? 이게 장단이 있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공동구매하는 작품은 저희가 이제 사전에 열심히 리서치를 하고 분석을 해서 이익을 내기에 좀 최적인 그런 작품을 선정을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가 많이 보유를 하면 보유할수록 이익이 커지는 건 맞거든요. 근데 대신에 저희가 일정 포션을 이제 보유를 하고 남은 부분을 좀 많이 일반 대중분들한테 판매를 하면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환금성이 높아지는 거죠. 어떻게 회전율이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일정 부분 보유하고 나머지를 판매를 하면서 그 자금으로 또 다른 작품을 또 소싱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회전율을 높일 수가 있고, 또 하나는 그 대중분들이 더 많이 어떻게 보면 미술품을 구매하는 이런 경험을 가지게 되시면서 좀 더 저희 플랫폼을 더 많이 이용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실제로 이제 그 개인 소액 투자자들은 얼마부터 얼마까지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작게는 10,000원부터 그래요? 그리고 이제 최소 단위로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10,000원부터 이제 100,000원까지 10,000원, 100,000원, 100,000원 단위로 하고 있는데요. 작품의 이제 가액별로 그 분할하는 단위가 좀 달라지게 되고요. 네. 한 번에 제일 많이 사실 수 있는 금액은 저희가 최대 사전 예약 받을 때 한 1억까지도 열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재테크 일종의 아트테크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중요한 게 사실은 엑싯을 하는 거잖아요. 엑싯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동 구매한 작품을요 일정 기간 동안 이제 보유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목표 보유 기간은 대략 한 2년 정도를 잡아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2년은 사실 미술품은 좀 장기 투자 상품에 가깝기 때문에 2년은 좀 짧을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이제 미술품 투자가 아주 대중화되고 활성화되어 있다면 저희가 5년짜리든 10년짜리든 찍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5년, 10년 못 기다리세요. 그래서 저희가 좀 짧게 한 2년 정도를 가져가면서 펀드 장기 투자해라. 1년도 되게 어렵죠.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한 2년 정도로 좀 단기로 잡으면서 이제 아주 고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좀 안정적으로 빠르게 회수할 수 있는 적정 수익이 어느 정도 나올 때 그때 이제 빠르게 매각하는 형태로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목표 수익률 이게 뭐 어느 정도로 잡고 가시나요? 저희는 그 일반적으로 이제 연으로 따졌을 때 대략 한 10에서 한 15% 정도 네, 수익률이 나오면 그 판매를 진행을 하고요. 네. 사실 너무 고수익을 추구를 하는 건 사실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미술품으로 투기를 한다고 생각을 네. 한다고 하고요. 그 일반적인 어떤 투자를 통해서 벌어들일 수 있는 어떤 정상적인 수익률을 사실 미술품에서 좀 기대를 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는 뭐 묶인다고 봐야 되는 거죠. 네네. 현금이 어렵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네, 일단은 그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만약에 내가 엑싯을 하고 싶다 네. 하면은 저희가 그 공동 구매자 소유권자죠. 소유권자를 변경하실 수 있게 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열려 있긴 한데요. 대신에 그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만들어 드리지는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래소를 운영을 하거나 사인 간의 자유로운 거래가 있게 되면 실제적으로 말씀하셨던 어떻게 보면 이제 증권화되는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떤 사고가 터질지 모르죠. 예, 그 고객들한테. 그래서 이제 저희는 가능하면은 그런 거래소 쪽은 운영하지 않고, 네. 네, 최대한 이제 고객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게 저희 만약에 이제 어떤 분이 중간에 그 엑싯을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분이 다른 분한테 이제 이전을 할 때 저희가 이제 관리만 해드리는 그런 차원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요 이제 비즈니스를 하려면 블록체인 기술이 기본으로 좀 깔려 있다고 들었는데 네. 그게 어떤 부분에 이렇게 뭐 적용이 되는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산이다 보니까요. 그 미술품을 어떤 그 소유권을 그 관리하는 대장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특히나 그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고가인데, 네. 네, 동산 중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어떤 소유권을 관리하는 대장을 운영하는 거는 자동차 뭐 선박 정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한 사람이 한 작품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상 점유를 하면은 되는 문제지만 점유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 네. 사람이 소유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공동으로 소유한 거를 증명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이제 블록체인을 이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은 아무래도 뭐 우리가 가장 이제 잘 알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위조가 안 되고 변조가 안 되고 수정이 안 된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저희는 어떻게 보면 이제 벤처회사니까 벤처회사가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다는 벤처회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에 또 보완해서 블록체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 훨씬 더 신뢰성을 그 부여받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진행을 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NFT를 이제 온라인 상에서 온라인 플랫폼 상에서 이제 소유권이 그거는 이제 개별적으로 소유권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블록체인 기술 기반으로 해서 그거랑 이제 조금 이제 개념은 다른 거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토큰 발행을 하지 않고요.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블록체인을 그 등기부등본처럼 사용을 하는 거죠. 이게 미술품 이 거래 투자 투자가 이렇게 뭐 되는구나 하고 느끼세요? 아니면 아직은 조금 좀 더 기다려야 되나 어떠십니까? 사실 지금 이제 그 저희 공동 구매를 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한 40점 정도 공동 구매 진행을 했거든요. 140개. 네, 그 저희가 이제 뭐 시가로는 대략 한 350억 원 정도 네. 공동 구매 진행을 했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저희 공동 구매가 실패한 적이 없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빠른 시간 내에 거의 저희 같은 경우에 뭐 3분, 5분 뭐 아무리 이제 비싼 작품도 뭐 1시간 이내 공동 구매가 다 끝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높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네, 그리고 아마도 이 미술품 투자라는 게 특히 이런 공동구매 형태로 해서
개인이 가져간 어떤 리스크는 좀 낮추면서 그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이 많이 알려지면 알려질수록 더 많은 관심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부러 좀 하면 알 수 있는 그런 분들만 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 미술품 투자가 사실 대중화된 그런 그 어떻게 보면 방식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미술품으로 돈을 벌었다라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쉽게 들어보기가 힘들죠. 대부분 다 미술품은 사면 다 물리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사람들한테 좀 이 미술품도 실제로 우리가 투자를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안전하게 뭐 단순히 진짜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안전한 어떤 투자의 대상으로서 다룰 수 있는 작품들 같은 경우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한 번쯤 다 들어봤을 법한 그런 작가의 작품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작가의 작품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뭐 옥션 같은 그런 아트 옥션들, 뭐 서울 옥션이든 뭐 K 옥션이든 뭐 외국의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나 이런 곳에 세컨더리 마켓에서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는 걸 보면 낙찰률이 한 70% 이상씩 돼요. 그럼 사실 70% 이상 정도 되는 그런 낙찰률을 보이고 있으면 충분한 황금성 확보가 됐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안정적으로 수익이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이제 가격이 상승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황금성까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어 있는 작품을 저희가 대상으로 해서 공동 구매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일반 대중분들은 사실 미술품 투자를 한 번도 해보신 적이 없잖아요. 그렇죠. 사보신 적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미술품을 어떻게 보면은 내가 처음으로 경험하는 그런 그 플랫폼이 이제 저희 같은 플랫폼이 될 건데 그 저희 플랫폼에서 처음으로 그림 사셨는데 사자마자 물렸다 이러면 너무 하기 싫잖아요.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도 뭐 작가분은 더 확대를 해 나가겠지만 어쩔 수 없이 유명 작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동안에 하셨던 유명 작가분들 한번 쭉 나열해 주시죠. 일단 저희 첫 공동 구매했던 작품은 이제 김환기 선생님 작품이었고요. 그때 기억에 남는데 제 회사에 돈이 뭐 별로 없어서 당연히 그 당시 이제 첫 작품이었으니까 제가 마이너스 통장으로 그 작품을 샀고요. 그때 샀던 작품이 이제 한 4,500만 원 정도 했던 작품이었고 한 달 만에 저희가 5,500만 원에 리세일을 다 했어요. 공동구매 끝나고. 그때는 한 달 만에 하셨군요. 네. 그리고 뭐 이완 선생님 작품, 지금 여기 뒤에 보이는 작품도 이완 선생님의 이제 300호 다이얼로그라는 이제 작품이고요. 그리고 뭐 쿠사마 야의 그리고 뭐 아야코 로카쿠 같은 뭐 그런 일본 작가 요시토모 나라 그런 작품들도 있고요. 그리고 박서보 선생님, 우리 또 생존에 계시는 우리 그 유명 작가분들 중에서는 뭐 박서보 선생님도 계시고, 그리고 물방울 작가로 유명한 뭐 김창렬 선생님 작품도 이제 저희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었고요. 저희가 이제 뭐 외국의 그 서양 쪽에 있는 작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데미안 허스트나 아니면 뭐 데이비드 호크니, 제프 쿤스 이런 작가들 작품도 공동 구매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뭐 아까 이제 수익률을 뭐 한 그렇게 높게 간다기보다는 그러시면서도 뭐 15% 이상 이렇게 하시는데 보통 통상적으로 이렇게 쭉 그동안 이제 3년 해오시면서 뭐 투자 기간의 뭐 에버리지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수익률 그런 부분 좀 데이터가 생기셨을 것 같은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든 그 공동구매한 모든 작품에 대해서 개별적으로도 이제 그 보유 기간과 수익률을 전부 다 공시를 합니다. 저희 홈페이지 들어가시면은 그 내용이 전부 다 나오는데요. 또 그걸 이제 그 평균한 그런 수익률도 이제 함께 보여드리고 있어요. 저희는 이제 평균 보유 기간은 대략 한 9에서 10개월 정도 평균적으로. 아까 뭐 2년이라고 하셨지만 그 사이에 리세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오면 이제 언제든지 하는 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한 9에서 10개월 정도 보유를 하고 평균 수익률은 이제 단순 평균으로는 대략 한 33% 정도 나온 것 같아요. 창업한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이쪽으로 오시게 됐습니까? 일단은 저는 이제 첫 직업은 이제 KPMG 삼정회계법인에 있었고요. 거기서 이제 회계사로 일을 했었고요. 이제 대체투자 자문 부서에서
그 미술품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에 이제 관심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 이후부터 그 지금의 이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그 다양한 경험들을 좀 쌓았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사모펀드에 가서 근무를 했고요. 처음에 이제 너무 만들고 싶었던 게 사실 아트펀드였어요. 예, 근데 아트펀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그 우리나라의 그 미술적인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금융맨이 없더라고요. 네. 예, 그러니까 이제 아트펀드를 운용을 하려면 결국에는 전부 다 그런 갤러리나 아니면 옥션들의 어드바이저리를 받아야 네. 되는데 사실 그게 뭐 당연히 이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죠. 네. 제 기억에 2006년도, 7년도, 8년도 한참 그 우리 펀드 시장 그쵸. 커질 때 네네. 아트 펀드 뭐 만든다, 뭐 네네. 럭셔리 펀드 만든다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슬며시 다 사라졌어요. 맞습니다. 지금 네. 시장에 사실상 없다시피 하죠. 네, 없다고 보시면 될 것 네. 같고요. 실제적으로 이 아트펀드를 당시에 이제 유명 금융권에서 다 손을 댔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때 그 아트펀드를 이제 자문을 해줬던 곳들이 되게 이제 갤러리나 옥션들이었는데 실제적으로 그 좋은 결과가 나오기가 힘든 게 아무래도 갤러리나 옥션들이 추천해주는 그런 미술품이 실제로 돈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운용하는 매니저가 네. 알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좀 성공하기 좀 어려운 그런 모델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저도 어떻게 하면 그 제가 이제 그런 그 전문성을 좀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걸 이제 고민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사모펀드에 갔다가 그 미술관에서 한 3년 반 정도 근무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뭐 공동구매로 사는 그 방식도 얘기를 듣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우리가 미술품 투자한다 그러면 어떤 방식들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일단 실제로 가서 사는 거 있고. 그렇죠. 예. 네. 뭐 과거에 이제 저희가 우리 아트테크를 한다 하면은 이제 주로 그 미술품을 이제 직접 사서 판매하는 그런 형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술품을 사서 렌탈을 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그 미술품에서 파생되는 그런 저작권을 가지고선 네. 그 비즈니스를 하는 형태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총 세 가지 형태가 일반적으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아트테크를 하는 방식인데요. 최근에 이제 뭐 NFT 그 관련해서 이제 막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NFT도 결국에는 그 저작권 사업에서 파생된 그런 그렇다고 봐야죠. 사업으로 네.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근데 지금 현재로서 가장 그 이 세 가지 방법의 그런 그 아트테크 방식 중에 아무래도 가장 우세한 거는 미술품을 직접 사서 판매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인 거의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온라인 플랫폼들이 뭐 이런저런 형태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생겨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대표님께서 공동구매 플랫폼은 우리나라에 이제 처음 도입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렇게 보고 계시면 아 이게 시장 전체가 이제 커지니까 뭐 좋다라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아 저거는 저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좀 어떻습니까? 일단은 그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제가 아무래도 회계사를 하다가 이 사업을 시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전 상당히 보수적이에요. 네. 그래서 작품을 선정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비즈니스를 확장하는 부분 전부 다 엄청 보수적으로 이제 그 의사결정을 내리게 네. 되는데요. 저희가 그 이제 아까도 말씀 주셨지만 좀 사인 간의 어떤 자유로운 거래를 만들어준다? 그런 거래소를 운영한다? 사실 미술품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환금성 측면을 좀 더 획기적으로 높여질 수 있는 부분에서 아무래도 거래소를 운영하는 거는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충분히 이제 그런 리걸 이슈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그 운영하는 형태가 정확하게는 어쨌든 그 한 작품을 여러 사람이 그냥 소유만 하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민법의 영향을 받는데 저희가 만약에 이런 소유권을 좀 지분화시켜서 네.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게 한다고 하면 그래서 거래소를 운영한다고 하면 사실 그런 부분들은 어쩔 수 없이 자본시장 통합법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또 사고가 또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작품도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유명 작가 중심으로 할 수밖에 네. 없는 거는 이 환금성이 높아요. 네, 수익성도
또 그 이제 뭐 과거의 그런 데이터들을 분석을 해보면 그 이제 글로벌에 있는 그런 모든 작가들의 어떤 그런 가격 데이터를 분석해 놓은 것과 글로벌의 탑 100에 있는 작가들을 가격 분석해 놓은 자료들을 보면 이 상승 추이가 확실하게 차이가 나거든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도 뭔가 지금 이제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이제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작가분들의 작품이 가치가 없진 않지만 당연히 가치가 있지만 그분들의 작품을 가지고 그걸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면 더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겠죠, 회사 입장에선. 하지만 그렇게 해서 사업을 했을 때 나중에 리세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고객분들이 이제 제대로 회수가 안 되고 하면 분명히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그 확장을 하는 그런 플랫폼들이 자꾸 이제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서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우려가 됩니다. 그 이제 우리 뭐 재테크라고 하면 뭐 주식, 부동산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요거랑 이제 조금 비교를 해서 네. 우리 아트테크의 뭐 장점, 네. 단점 또 이제 요런 부분은 조금 다르니까 뭐 유의해야 된다. 뭐 세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 네. 뭐 그런 부분들 한번 설명 듣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부동산과 미술품은 둘 다 중장기 투자 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중장기 투자 상품에 대해서는 그 이제 환금성 측면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환금성이 얼마나 잘 이루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뭐 법원 경매에서 일반적으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동산은 수익성 부동산입니다. 네네. 주택을 제외한 수익성 부동산들 같은 경우에 그 이제 오피스텔이 한 50에서 60% 정도 낙찰률을 보이고요. 그리고 그 상가 같은 경우는 20에서 30% 정도의 낙찰률을 보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유명 작가의 미술품 같은 경우에 그 낙찰률이 한 70% 이상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부동산보다도 오히려 그 환금성이 뛰어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뭐 세금적인 측면에서 네. 놓고 본다고 해도 일단은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을 하면 취득세를 내고요. 네, 등기와 관련된 등기 비용을 내고 보유하면 보유세를 내죠. 재산세와 그다음에 이제 고가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를 내죠. 그리고 나중에 그 양도세를 팔게 네. 됐을 때 이제 양도세를 내게 되는데 양도세도 사실 누진세율로 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득할 때 취득세가 없고요. 네, 뭐 당연히 등기 비용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동산이고 정부에서 관리를 하지 않기 때문에 등기 비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 보유를 한다고 해서 보유세를 내지도 않죠. 네. 매각할 때 그 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만 이제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는데 양도세 명분으로 내게 되겠네요. 그렇죠. 네, 양도세인데 양도세를 그 어떤 소득으로 분류를 하냐면 네.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합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기타 소득세를 내게 되고요. 이 기타 소득세로 내게 되면서 상당한 세제 혜택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살아있는 그러니까 국내 이제 생존 작가의 작품이면 어떤 작품이든 간에 전부 다 비과세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뒤에 이제 이완 선생님 아직 생존해 계시잖아요. 네. 그럼 이완 선생님 작품을 저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한 1억에 사서 이게 너무 잘 가격이 네. 올라서 10억에 팔았다. 네. 네, 그러면은 이제 그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엄청난 세금을 내겠지만, 그렇죠. 네, 이 미술품은 비과세입니다. 네. 생존에 계신 분일 경우에는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모든 작품, 그 이제 뭐 해외 작가든 뭐 아니면 뭐 작고하신 작가분들이던 모든 작가의 작품에 대해서도 6천만 원, 매각가액이 6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전부 다 비과세입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100만 원에 사서 뭐 5천만 원에 팔았다. 전부 다 비과세고요. 네. 그리고 이제 생존에 작고하신 작가 또는 이제 외국 작가 중에서 6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 판매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필요 경비를 이제 인정을 해주는데 그 필요 경비를 폭넓게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1억 원까지 판매가액이 1억 원 정도까지는 90%의 필요 경비를 네. 인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1억 원이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80%의 필요 경비를 인정을 해줍니다. 그러면 부동산하고 그냥 수치적으로 딱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에 사서 1억 원이 됐다. 네. 그러면 우리가 9천만 원에 대해서 세금을 내죠. 그렇죠. 근데 미술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00만 원에 사서 1억 원에 그 매각을 했다. 생존 작가면 전부 다 비과세고요. 그리고 그 작고 작가나 외국 작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익은 9천만 원이지만 필요 경비를 9천만 원까지 인정을 해줘요. 그럼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적용받는 차익은 1,000만 원에 불과하고요. 네. 그 1,000만 원에 대해서도 단일세율을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20% 단일세율을 적용을 하고 뭐 주민세까지 포함을 하면 저희가
1,000만 원에 사서 1억에 팔고 세금을 220만 원 내면 과세가 종결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우리 지금 열매 컴퍼니 아트앤가이드 지금 공동구매 플랫폼 운영하고 계시지만 네. 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거를 네. 뭐 어떻게 뭐 확장할지 뭐 디지털 쪽으로도 할지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어떤 계획 갖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이제 저희 플랫폼은 대중들을 위한 네. 플랫폼이거든요. 그래서 그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더 그 많은 그런 국내외 유명 작가들 그 소싱을 해서 저희가 이제 대중분들이 처음으로 이 미술 시장에 진입을 할 때 보다 더 즐겁고 안전하게 진입을 하실 수 있게 하는 걸 일단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저희는 벤처 회사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한 작품을 여러 사람들이 소유하는 이런 형태이긴 한데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사실 재테크의 시각이 좀 가깝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 신뢰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좀 빠르게 상장을 해서 네. 저희가 또 상장을 하면 또 정부에서 또 어떻게 보면은 철저하게 또 관리를 받으면서 또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또 신뢰성을 또 이제 보여드릴 수 있기 때문에 좀 빠른 상장을 또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이런 투자의 측면뿐만 아니라 그 어떻게 보면은 이 미술 시장에 좀 더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네. 미술 금융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그 지금은 이제 많이 사라져 버린 미술품 담보대출이라든지 네. 네. 사실 미술품 담보대출이 미술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산정하고 담보 비율을 설정할 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네. 비즈니스인데 대부분 다 그냥 미술품 너무 지금 인기가 많아 이런 걸 확장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해서 이제 대부분 네, 하다가 네. 망했죠.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서 네, 그런 쪽으로 좀 확장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저작권 쪽 관련된 네. 비즈니스 쪽을 통해서 그 작가분들한테 그 이런 유명 작가 외에 네, 그 지금 이제 신진 작가나 중견 작가분들께도 좀 새로운 수익원을 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마련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오늘 그 대표님 인터뷰 마치고 우리 아트앤 가이드 들어가서 다음 봄 뭐가 있나 네, 네. 한번 찾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더스트리를 알아야 투자가 보입니다. 윤자경의 인더스트리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